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이제 이러한 돈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긴축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강력한 긴축은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게 했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치적으로 약간 타격이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2.4%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가장 좀 이 침체에 대한 우려를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되겠고요. S&P 500이 3.2%나 밀렸고, 그리고 기술주는 4% 넘게 밀리면서 11,000선을 하회하는 지금 거의 10,00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하루 동안 연출이 됐습니다. 자,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침체가 되겠는데요.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75bp 아주 강력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도 50 아니면 75bp 강하게 인상할 것 같다라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하루 지나고 시장에서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제까지는 이제 처음 들었을 때 강했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의 이런 강한 회복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믿으면서 하루 정도 올렸었는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75bp, 다음 달도 만약에 또 75bp 이렇게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긴축이 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센 긴축은 또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이어서 바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지금 영국과 그리고 스위스 쪽에서도 동반해서 인상을 하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려버리니까 유동성이 글로벌 측면에서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또 한몫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도 숫자로서 이런 부담감을 키우게 만들었는데요. 우선 5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러니까 새 집을 짓는 이런 건수들이 1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택 시장이 많이 둔화가 돼버렸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제조업들까지 동시에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요. 이 대출 이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형 기준으로 5.7%,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자가 너무 빠르다 못해 무서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6월 필라델피아 이 제조업 지수 역시 확장세에서 위축으로 좀 바뀐 그런 흐름도 나오게 되면서 간밤에는 그나마 실업자 수가 지난주보다는 줄기는 했는데 이러한 포인트보다는 침체 쪽으로 확실하게 우려가 커진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섹터 업종을 평균을 해보면요. 3.2%나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더 크게 밀렸다는 얘기고요. 하루 만에 급락을 한 겁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것은 에너지, 그리고 경기 소비재, IT 이 정도 순서입니다. 5%, 4%대 이렇게 깊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에너지 쪽에서는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이제 이란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결국에는 기승전 침체입니다. 침체로 가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도 결국에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경기 소비재하고 IT는 같이 묶어보셔야 됩니다. 기술주와 성장주가 약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IT 쪽에서는 반도체 이렇게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경기 방어주입니다. 여기 빼고는 전부 다 거의 밀리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가장 많이 밀린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부터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2%나 하락을 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급락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그나마 좀 사흘, 한 이틀 정도 오르면서 살아나나 싶었는데 이 부분이 기대치를 완전히 꺾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1거래일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8, 9% 하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안 좋은 상황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보시죠. 6.9% 하락을 하게 되면서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퀄컴이 7.7%, 그리고 같은 메모리 쪽에서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7.2% 하락을 하게 되면서 비메모리, 메모리 관련할 거 없이 대부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장비업체
종목들도 역시 5에서 6%의 깊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형 IT 종목들과 성장주들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에서 3% 후반에 좀 강한 하락세가 나와줬었는데요. 우선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이 두 회사는 묶어서 좀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광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이렇게 묶어서 보게 되면 공급망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물류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수요에 대한 둔화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 이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만들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투표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까지 더 겹치면서 거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4% 가깝게 밀린 상황입니다. 자, 그 옆에 성장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8.5%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를 할 때 이 자동차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역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사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하락을 한 것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 테슬라랑 같이 볼 게 또 비트코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코인베이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페이팔 그리고 저 끝에 엔비디아까지 전반적으로 거의 두 자릿대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넘어와 보시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놀자주라고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뭐 여행이라든지 리조트, 항공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면 여행을 계속 취소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걱정이 반영이 된 건데요. 이제 여기에 여행 예약 쪽에서 부킹닷컴이 6.4% 밀렸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카지노 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도 있습니다. 5.4%. 그리고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1%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밑에 있는 항공주들 역시 델타 항공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수요가 좀 안 좋은 상황, 공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유가를 계속해서 시추를 안 한다라는 부분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악재가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역시 침체에 따른 둔화입니다. 가장 대형주 중에서는 쉐브론이 5.3%로 가장 많이 밀렸고 중소형 쪽에서는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정유 마케팅 쪽에서는 벨레로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 장비와 서비스 쪽에서는 슐럼버거 다 6에서 7%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선방한 게 이 위쪽에 있는 이제 월마트, 프록트앤갬블, 그리고 제너럴 밀스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나마 이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월마트 1%, 나머지 종목들 한 0.6%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항공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밀린 게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인데요. 지금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를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고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좀 따라주지도 않고 있고 또 항공료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한 $390 정도가 됐었던 항공료가 지금 5월 중순에 $410까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악재가 겹치면서 8% 급락했고요. 최근 4월 기준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OTT 쪽에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JP 모건 측에서 지금 중립으로 강등을 시킨 상태가 되겠고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D2C 전략에 대해서 이 회사는 자꾸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7% 하락하면서 $13 후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날 유럽은 좀 상당히 좀 깊었습니다. 2에서 3% 하락을 했었고 지금 영국 쪽에서는 1.25%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25bp 상승을 시켰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bp 올리게 되면서 마이너스 0.25%. 아직까지 스위스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른 독일과 프랑스, 영국 전부 다 하락을 하는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했지만 유가는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 쪽에서 이란을 제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생산국인 또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117달러, 1.4% 올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둔화가 되면 구리도 안 사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1.6% 하락.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부각되면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인 상황에서 금값은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21bp나 하락했습니다. 3.1%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분위기가 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2.4에서 4% 급락했으며 전 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다우지수는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을 하회했고 고점 대비 19%가 하락한 상황이며 S&P 500은 고점 대비 24%,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34%가 폭락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점이 금융시장의 하락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공급망의 위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이 처음에는 상품 가격만 끌어올렸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산업으로도 확대됐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을 계획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젊은 층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플레이션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아질 때를 기다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높인 하루였는데요. 먼저 상무부에 따르면 5월 미국 내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달 대비 14.4%가 감소한 연율 154만 9천 채를 기록했으며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168만 채를 크게 밑돈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5%가 감소하는 것이었고 향후 주택의 건설 시장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격인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전달보다 7%가 크게 줄어든 169만 5천 채를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전달 대비 2.1% 감소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발표한 6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 역시 전달에 플러스 2.6보다 크게 하락한 마이너스 3.3을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치였던 4.8을 밑돌면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위축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연방은행 측은 전체 활동과 신규 수주, 출하지수 모두 하락했으며 두 부분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기대지수는 마이너스 6.8을 기록해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진입했다면서 앞으로 6개월간 성장에 대한 전망이 악화될 것을 시사한다며 저달보다 부진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미국 증시에서 공매도 세력이 가상자산 관련 주식의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로 무려 1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S3 파트너스는 올해 가상자산 관련주에 대한 공매도의 평균 잔고가 30억 달러에 달하며 126%에 달하는 평균 평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 종목별 유통 주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15%,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는 27.5%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370달러까지 올랐던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현재 50달러 선으로 주저앉았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40억 달러 가까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도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해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분석 속에 한때 900달러 근처에서 오늘 현재는 160달러까지 추락했는데요.
이들의 주가 하락률은 올해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값을 또 올렸습니다. 이 배경이 된 얘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테슬라가 미국 내 차량의 판매 가격을 또다시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X 가격을 최대 6,000달러 인상한 12만 990달러로 책정했고, 모델 Y 롱 레인지는 3,000달러 올린 65,990달러, 그리고 모델 S와 모델 3의 가격도 수천 달러 인상했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들어 미국 시장에서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했고, 가장 저렴한 모델 3의 스탠다드 가격 역시 작년과 비교해 약 1만 달러 가량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외신들은 반도체 칩 부족을 비롯한 공급망 문제에 더해 전기차와 배터리에 쓰이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이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는 가운데,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8.5%가 하락해 639달러 3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의 5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마이너스 0.4이며, 이어 연준의 5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 올티아 그룹, MICT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